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지구 표면에서도 산소와 규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지구 생명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소비하고 있는 이 산소처럼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인류는 온 우주에 널려있는 이 수소를 일상에서 무한정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수소 에너지 소비는 그리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빠르게 화석연료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아주 많이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수소전기차 넥소는 이미 수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이 차를 굴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료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산소와 수소를 채택했다는 점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게다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공해물질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움직이죠. 넥소의 전장은 4670, 전폭 1860, 그리고 휠베이스는 2790으로 신형 투싼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사이즈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엔진과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차의 공차 중량은 신형 투싼에 비해서 약 200kg 정도 더 무거울 뿐만 아니라 테슬라 모델 3, AW 모델과 무게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편견 없이 보면 외관은 상당히 독창적이지만 코나, 그랜저, 투싼 등 다른 현대차들의 디자인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넥소만의 특별한 개성이 느껴진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디자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만의 독보적인 하이테크한 이미지가 좀 반감되는 것 같아 아쉽네요. 대신 라틴어로 결합을 의미하는 넥소,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히든 타입의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어 캐치 역시 벨라처럼 플러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말썽만 부리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방식인 것 같네요. 넥소의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기본 트렁크 용량은 SA 기준 839L, VDA 기준으로 460L 정도로 현행 스포티지에 비해서 이런 물병 40병 정도가 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트렁크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좋고 이 C필러의 기울기가 적당해서 차박 캠핑을 할 때도 걸터 앉아있기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턱이 없어서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수월하긴 합니다만 러기지 스크린을 따로 분리시켜 놨을 때는 보관해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2열 시트 등받이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고 이 트렁크 쪽에서 시트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트 등받이를 접으려고는 반드시 양쪽 시트로 넘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턱이 생기지 않아서 무거운 짐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 좋을 뿐만 아니라 차박 캠핑을 하기에도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뒷좌석으로 가보시죠. 외관과 마찬가지로 이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수소전기차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이 차가 수소전기차인지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인지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인지 구분하실 수 없을 겁니다. 내장 마감에 사용된 모든 인조가죽, 플라스틱 그리고 패브릭 소재들은 전부 UL 인증 바이오 소재들이고 지금은 특별히 거칠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차값 7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차량에 앉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들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대부분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 실내 인테리어에서 차값에 상응하는 사치를 부리긴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2열 좌석은 성인 남성이 앉아있기에도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등받이는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은 적을 것 같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포켓은 늘어나는 그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가운데는 암레스트를 내리면 2개의 컵홀더가 나오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는 센터 콘솔에는 2열 좌석을 위한 송풍구와 한 개의 220V 파워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지만 별도로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 아이들의 쌓을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위한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는 시트 속에 깊이 파묻혀져 있기 때문에 설치 시 가죽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플러 때문에 가운데 바닥이 조금 볼록하게 솟아 있어서 성인 3명이 앉을 때는 가운데 좌석에 탑승하게 될 승객을 위해서 되도록 쩍벌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운전석 인테리어의 소재감도 그리 고급스럽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첨단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과 버튼식 기어 셀렉터는 요즘에는 좀 많이 흔해지긴 했지만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선했죠. 다만 많은 조작 버튼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튼식 기어 셀렉터를 그리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 많은 버튼들 중에서 이 기어 셀렉터 정도만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을 해줬더라면 주행 중에 이 아래쪽에 시선을 뺏길 일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신 201 넥소는 음성인식 제어 범위를 확대해서 음성으로 풍량이나 풍향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트, 스티어링 휠, 사이드미러 등의 열선을 조절할 수 있겠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201 넥소는 10.25인치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물 배출 기능, 레인 센서, 그리고 동승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운전 여건 또한 좋아졌습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 박스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깊이가 깊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 한 개밖에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동승자석 컵홀더는 우측 송풍구 아래쪽에 히든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고 한 개의 USB 포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두 개의 USB 포트와 한 개의 12V 소켓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실용성에 있어서도 모든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상하셨겠죠? 네, 넥소는 SUV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보통의 SUV가 아니죠. 바로 전기 모터로 굴러가는 SUV죠. 그리고 우리는 전기차가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속력.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고 페달에서 발을 떼고 출발! 기대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네요. 넥소는 전기차이지만 여전히 실용성을 추구하는 SUV일 뿐이고, 테슬라 모델 S나 타이칸처럼 스피드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겠는데, 이 차가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빠르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넥소의 공차 중량은 약 1850kg이고 최고 출력 113kW에 최대 토크 395Nm의 힘을 발생시키는 구동 모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약 150마력의 40토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고 속도는 약 170km입니다. 제로백은 약 9초에서 10초대로, 이는 테슬라 모델 3가 제로백을 하고 또 제로백을 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수치죠. 하지만 속도는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바라는 덕목은 아닐 겁니다. 얼마나 실용적인지, 승차감은 좋은지, 다른 차량들보다 실용성은 또 얼마나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시겠죠. 제가 이 차를 타고 처음으로 느낀 건 서스펜션이 상당히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이 넥소의 서스펜션은 전후륜 각각 일반적인 맥퍼슨 스트럭과 트레일링한 기반의 4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전륜의 로어암 그리고 전후륜 너클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당장 티구안과 비교해봐도 물성은 꽤 신경 쓴 듯 보입니다. 요철 구간이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구간을 지날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 잘 흘러가고, 거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꽤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는 정말 조용합니다. 앞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엔진 소음도 전혀 없고, 작은 전기 모터 소리 정도만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열 창문들은 전부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적용하는 노력을 보이게 됐죠. 핸들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코너 구간에서 이 차량은 약한 언더스티어 성향을 나타내고, 롤은 제법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조향 정도나 속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동이 항상 일관되기 때문에 웬만한 속도 구간에서는 꽤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조적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 넥소는 약 2.1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카본 탱크가 총 3개 달려 있습니다. 700바 압력으로 수소를 가득 채웠을 때 약 6kg 정도가 채워지게 되고, 이 정도의 양으로 약 600km 정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좋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저장된 수소를 발전에 사용합니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전기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전기는 구동 모터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되고, 물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안전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소폭탄, 가연성 기체, 이러한 키워드들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수소 전기차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됐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 더 안전하면 안전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핵 융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겠죠. 이 넥소가 만약에 수소폭탄처럼 폭발할 수 있다면 이 넥소를 개발한 연구원분들은 월급이 아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넥소는 실용적이고 편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기발하면서도 친환경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차가 충분히 안전하기 위해서, 실용적이기 위해서, 기발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기 위해서는 아직까진 비용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차값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한국에서는 다른 대안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 부품의 대량 생산이 실현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터리 스택이나 카본 탱크와 같은 주요 부품의 가격들도 현실적인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땐 지금 부족한 성능을 끌어올린다거나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들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 원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충전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일단 이번 컨텐츠에서는 수소가 회색 수소이니 녹색 수소이니 아니면 청색 수소이니 하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소 가격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킬로그램당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수소를 가득 채웠을 때 약 6kg 정도 된다면 약 48,000원의 비용으로 600km 정도를 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고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크게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보조금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차라리 대형 가솔린 세단을 모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소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저렴한 생산과 운송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운송에 관한 문제도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가스관을 사용하면 구조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탱크로리 운송 효율도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에 비해서 약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전의 압박도 전기차 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파주에서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인 상암동으로 왕복으로 약 100km 정도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앞에 웨이팅이 없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거기다 차가 만약에 한 대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3대 정도 기다리고 있다면 차라리 10km를 더 이동해서 부켓 충전소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그쪽에도 웨이팅이 길다거나 충전기가 말썽을 부린다면 참 난감하겠죠. 만약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차가 수소버스다, 그러면 이번엔 양재로 이동하세요. 충전소의 개수도 많아져야겠고 충전 여건 또한 좋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넥소와 같은 수소전기차의 보급과 성장은 제조사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료의 생산과 인프라 문제가 함께 극복돼야만 비로소 현대차가 바라는 수소 경제가 확립될 수 있겠죠. 본의 아니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조선에 롤스로이스가 있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말을 사는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급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달릴 수 있는 도로도 깔려야겠고, 말이 먹는 여물값에 준하는 값싼 주유소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 수소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이 수소전기차 넥소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이 차를 구매하신 분들로 인해서 수소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올해는 각종 안전 및 편의 사항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값이 기존 대비 125만 원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작년까지 전국에 약 1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발표했었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작년에는 기존 대비 35% 정도 늘어난 45개소에 그쳤고, 2022년 말까지 전국에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발표했지만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는 이런 식으로 의지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세금 도둑이라고 뭐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넥소와 같은 수소 전기차를 가정에서 보조금 지원 없이도 경제적인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을 땐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넥소를 물 부족 국가나 물 기금 국가에 먼저 보급해 보는 건 어떨까요?